안녕하십니까. 모든 분들의 행복을 바라는 낭독 채널 행복낭독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행복에 저의 낭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은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 제3장 유명 연사들의 연설 준비 방법, 그 절반을 이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에 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제3장 유명 연사들의 연설 준비 방법. 언젠가 뉴욕 로터리 클럽 식사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날 초청 연설자는 유명한 정부 관료였다. 고위공직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돋보이게 하는 요소였던 관계로 모두들 그의 연설을 듣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정부 부처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뉴욕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의 연설 주제에 관해 상세하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연설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말할 소재를 선별하지도 않았고 차곡차곡 정리해 놓지도 않았다. 더구나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어디론가 가고는 있었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상태였으며 그가 우리에게 내놓은 정신적인 만찬 역시 뒤죽박죽이었다. 그는 먼저 아이스크림을 가져온 다음 수프를 내놓았다. 생선과 땅콩이 뒤따라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수프와 아이스크림과 먹음직스러운 훈제 청어를 섞어 놓은 듯한 것도 있었다. 나는 언제 어디서도 이 정도로 철저하게 혼란스러운 연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는 즉석 연설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도저히 못하겠던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메모지 한 뭉치를 꺼내면서 사실은 비서가 자료를 찾아줬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이 말의 사실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메모지들 또한 고철 더미를 잔뜩 싣고 있는 무게화차처럼 전혀 정돈되어 있지 않다는 게 뚜렷이 보였다. 그는 여기저기 메모지들을 신경질적으로 뒤적거리면서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혼란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애썼고 또 그와 동시에 연설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사과를 하고 물을 달라고 해서는 떨리는 손으로 한 모금 마시더니 아무 맥락도 없는 말을 몇 마디 하고 한 말을 다시 하고 그러더니 또다시 메모지를 들여다보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어갔다. 속이 바싹 타는지 이마에서는 땀이 배어 나왔고 땀을 훔치는 손수건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자리에 앉아서 이런 파국적인 장면을 보고 있노라니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지고 마음도 아팠다. 그 사람의 일이 우리 일인 것만 같아서 청중 또한 간접적이면서도 또한 직접적인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앞뒤 분별도 못하면서 미련하게 고집스럽기만 한 그 연사는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도 메모를 뒤적거리고 사과를 하고 물을 들이키며 발언을 계속했다.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상황이 총체적인 실패에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마침내 그가 자리에 앉음으로써 자신의 필사적인 노력을 끝냈을 때 우리는 안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자리는 내 평생 가장 듣고 있기 거북했던 연설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그는 내가 본 그 누구보다도 더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연사였다.
만일 루소가 연애편지 쓰는 법에 대해 연설을 했다면 그와 같았을지도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면서 연설을 시작했고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연설을 끝냈다. 이 얘기에서 배울 점은 바로 이것이다.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생각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진다. 이 말은 허버트 스펜서가 한 말이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설계도도 없이 집을 지으려고 덤벼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윤곽이나 순서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연설을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연설은 목적이 있는 항해이므로 미리 항해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출발한 사람은 대개 어딘지 모르는 곳에 도착하기 마련이다. 나는 대중연설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전 세계의 모든 건물 현관 위에 화염이 있는 듯한 붉은 글씨로 나폴레옹이 한 다음과 같은 말을 새겨놓고 싶다. 전쟁의 기술은 과학이다. 철저히 계산되고 고려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한다. 이 말은 전투뿐만 아니라 연설에도 정확히 들어맞는다. 하지만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있을까? 혹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원칙을 지키며 행동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결단코 전혀 그렇지 않다. 많은 연설들에서 계획이나 구성이라는 것은 양고기에 감자, 양파, 당근 등 주변에서 흔한 재료를 넣어 끓이기만 하면 되는 아이리시 슈트를 만들 때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일정한 아이디어가 있을 때 최선의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구성이란 어떤 것이겠는가? 그 아이디어에 대해 연구하기 전에는 누구도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새로운 문제이며 연설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몇 번씩 스스로 묻고 또 스스로 대답해야 하는 영원한 숙제이다. 오류가 없는 어떤 원칙은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질서정연한 구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대상을 수상한 연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아래에 실린 글은 이 교육과정을 수강한 사람이 부동산 중개인 모임 전국연합 제13차 연례회의에서 했던 연설이다. 이 연설은 다양한 도시에서 제출한 27개의 다른 연설들과 경쟁을 벌여 대상을 수상했다. 이 연설은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명확하고 생생하며 흥미롭게 제시되어 있는 사실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연설은 활기 있고 속도감이 있다. 이 연설은 읽으며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144년 전 이 위대한 나라 미 합중국은 내가 사는 도시 필라델피아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도시에 그 강한 미국 정신이 있고 그 정신이 이 도시를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산업 중심지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울 따름입니다. 필라델피아에는 거의 200만에 육박하는 인구가 있으며 밀워키와 보스턴 그리고 파리와 베를린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크기의 넓은 땅이 있습니다. 또한 130평방마일에 달하는 영토 가운데 8,000에이커에 이르는 가장 좋은 땅을 내놓아 아름다운 공원과 광장, 거리를 만들었으며 그럼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휴식과 놀이를 위해 적당한 공간, 즉 모범적인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제대로 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필라델피아는 넓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도시일 뿐 아니라 세계의 대규모 공장으로 어디에서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이 세계의 공장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9,200개의 산업시설에 40만 명에 달하는 산업 역군을 보유함으로써 근로일 기준으로 매 10분마다 1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유용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어느 유명한 통계학자의 말대로 미국 내에는 양모와 가죽 제품, 편물, 직물, 펠트 모자, 하드웨어, 공구, 축전지, 강선 및 기타 수많은 품목의 생산에서 필라델피아에 필적할 만한 도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낮 가리지 않고 2시간에 한 대씩 철도 차량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 위대한 국가의 국민 절반 이상이 필라델피아에서 만든 시내 전차를 타고 다닙니다. 우리는 매분 1000개의 시가를 생산해내며 지난해 우리 시에 있는 115개의 양말 공장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 1인당 2켤레의 스타킹을 생산해냈습니다. 우리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카펫과 러그를 생산합니다. 사실상 우리의 총체적인 상공업 규모는 너무나 거대합니다. 370억 달러에 달한 지난해 우리의 어음 교환액은 미국 전체의 자유공채를 남김없이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회원 여러분, 우리가 이룬 놀라운 산업 발전이 매우 자랑스럽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의료, 예술, 직업 중심지 가운데 하나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필라델피아에 전 세계 그 어느 도시보다 더 많은 단독주택이 있다는 사실을 훨씬 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에는 39만 7천 채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들은 너비가 7.5m가 되도록 한 줄로 나란히 늘어놓는다면 필라델피아에서부터 캔자스에 있는 이 컨벤션 홀을 통과하여 덴버에 이르기까지 총 1881마일에 달할 정도로 긴 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회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주택들 수만 채를 우리 도시의 노동자들이 소유 혹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땅과 머리 위에 지붕을 소유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사회주의나 볼셰비즘이라고 알려진 수입된 질병에 걸리게 만드는 IWW, 즉 세계 산업 노동자 동맹과 같은 논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유럽의 혼란이 자리 잡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육제도는, 우리의 거대한 산업은 우리 시에서 탄생한 진정한 미국 정신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우리 선조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이 위대한 나라의 어머니 도시이며 미국 자유의 발상지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최초로 미국 국기가 만들어진 도시이고 제1차 미합중국 대륙회의가 열린 도시이자 독립선언문 서명이 이루어진 도시이며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유물인 자유의 종이 수만 명의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던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신성한 임무, 즉 황금 송아지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신을 전파하고 자유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신성한 임무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허락하에 워싱턴과 링컨 그리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정부는 전 인류에게 정신적인 영감이 될 것입니다. 이 연설을 분석해보자. 이 연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효과를 획득하는지 살펴보자. 우선 이 연설에는 시작과 결말이 있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보기 드문 장점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보기 드문 장점이다. 이 연설은 구체적인 데서 시작한다. 날개를 펼친 기러기처럼 그곳으로 곧장 간다. 꿈을 대지 않는다. 잠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참신하고 독창적이다. 이 연사는 다른 연사들이 자기 도시에 대해 말하지 못할 그런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이 사는 도시가 미국 전체의 탄생지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필라델피아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진술은 일반적이고 진부하다. 이것만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다. 연사는 이런 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필라델피아에는 밀워키와 보스턴, 그리고 파리와 베를린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크기의 넓은 땅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청중들이 도시의 규모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명확하며 구체적이다. 흥미를 끈다. 놀랍다. 시선을 모은다. 통계치를 한 장 가득 제시하는 것보다 이 표현이 더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한다. 그런 다음 그는 필라델피아가 세계의 대규모 공장으로 어디에서나 알려져 있다고 단언한다. 과장으로 들린다. 그렇지 않은가? 선전 문구 같다. 여기에서 만일 다음 주장으로 바로 넘어갔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잠깐 멈춰 양모와 가죽 제품, 편물, 직물, 펠트모자, 하드웨어, 공구, 축전지, 강선 등 필라델피아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품목을 열거한다. 그러자 이제는 그다지 선전 문구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필라델피아는 밤낮 가리지 않고 2시간에 한 대씩 철도 차량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 위대한 국가의 국민 절반 이상이 필라델피아에서 만든 시내 전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사실은 몰랐는걸. 어쩌면 내가 어제 시내에 가면서 탔던 시내 전차도 그런 전차 가운데 하나일지 모르겠군. 내일은 잘 살펴보고 우리 시는 어디서 전차를 사오는지도 알아봐야겠군. 매분 1000개의 시가를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 1인당 2켤레의 스타킹. 이 말에서 우리는 더욱 강한 인상을 받는다.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시가도 필라델피아에서 만든 것일지 모르겠군. 그리고 내가 신고 있는 이 양말도. 이 다음에 연사가 말하는 건 무엇인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필라델피아의 크기에 관한 주제로 돌아가서 잊고 말하지 못한 몇 가지 사실을 다시 전하는 것?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는 한 가지 주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완결을 지은 다음에는 결코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연사에게 당연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저녁 무렵의 박쥐만큼이나 종잡을 수 없게 한 가지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훌쩍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연사만큼 우리를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만드는 게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사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1, 2, 3, 4, 5와 같이 순서대로 말하는 대신에 미식 축구팀 주장이 작전을 지시할 때 번호를 부르듯 27, 34, 19, 2와 같은 순서로 말을 한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안 좋다. 27, 34, 27, 19, 2, 34, 19 이런 순서로 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 연사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곧장 앞으로 달려간다. 빈둥거리지도 않고 되돌아서지도 않으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빗나가지 않는다. 꼭 자신이 언급한 철도 차량처럼 움직인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서 그는 자신의 전체 연설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낸다. 그는 필라델피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의료, 예술, 직업 중심지 가운데 하나라고 단언한다. 그는 이렇게 언급할 뿐이다. 그러고는 서둘러 다른 주제로 넘어간다. 이 구절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생생하게 만들고 기억에 남도록 만들기 위해 단 12단어를 썼을 뿐이다. 65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문장 속에 묻혀있는 가라앉아 있는 12단어. 이걸로는 되지 않는다. 될 리가 없다. 인간의 정신은 강철로 된 올무의 철사처럼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다. 그가 이 구절의 사실을 밝히는 데 쓴 시간이 너무 적었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모호하며 그 자신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로에 가깝다. 그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는 필라델피아가 세계의 공장이라는 사실을 확립할 때 사용한 것과 똑같은 기법을 사용해서 이 구절의 사실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분명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연설을 하는 동안 스톱워치로 자신의 시간을 재고 있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확히 5분이며 1초도 넘기지 못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간략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어딘가를 간략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필라델피아에는 전 세계 그 어느 도시보다도 더 많은 단독주택이 있다. 그의 주제에서 이 사실을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그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을까? 우선 그는 39만 7천이라는 숫자를 제시한다. 둘째로 그는 그 숫자를 시각화한다. 이 주택들을 너비가 7.5m가 되도록 한 줄로 나란히 늘어놓는다면 필라델피아에서부터 캔자스에 있는 이 컨벤션 홀을 통과하여 덴버에 이르기까지 총 1881마일에 달할 정도로 긴 줄이 될 것입니다. 청중들은 그가 이 문장을 다 말할 때쯤이면 앞에 말한 숫자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예로 든 이미지마저 잊어버릴까? 그것을 잊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딱딱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만하기로 하자. 사실 이 연설의 유창함은 사실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연사는 서서히 고조되면서 클라이맥스에 이르러서는 심금을 울리고 감정을 움직이게 만들기를 원했다. 이제 마지막 직선 코스에 이른 연사는 감정 문제를 꺼내든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그 도시의 정신에 어떤 의미인지를 말한다. 그는 유럽의 혼란, 즉 사회주의나 볼세비즘이라고 알려진 수입된 질병을 비난한다. 그리고 그는 필라델피아가 미국 자유의 발상지라고 찬양한다. 자유. 마법의 단어, 감정으로 충만한 단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어떤 정서. 이 구절은 그 자체로 훌륭하다. 하지만 그것을 청중들이 가슴속으로 소중하게, 신성하게 여기는 역사적 사건과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통해 강화시킨 점은 그보다 1000배나 더 좋다. 필라델피아에는 최초로 미국 국기가 만들어진 도시고 제1차 미합중국 대륙회의가 열린 도시이자 독립선언문 서명이 이루어진 도시이며 자유의 종, 미국 정신을 전파, 자유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신성한 임무, 하나님의 허락하에 워싱턴과 링컨 그리고 시어도 루즈벨트 정부는 전 인류에게 정신적인 영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클라이맥스다. 이 연설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끝내자. 그런데 비록 구성의 관점에서는 감탄할 만하긴 하지만 만일 아무런 기백도 없이 생기도 없이 조용한 방식으로 연설을 했다면 이 연설은 실패하면서 쉽게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연사는 구성을 한 그대로, 그러니까 깊디 깊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정과 열정을 담아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시카고 컵을 받았다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코넬 박사가 연설을 준비한 방법. 이미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구성을 가장 잘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오류가 없는 규칙 따위는 없다. 모든 연설, 아니 과반수 이상의 연설에 들어맞을 만한 설계나 구조
혹은 지도 같은 것은 없다. 다만 여기에서는 몇몇 경우에 유용한 연설 구성 몇 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널리 알려진 다이아몬드의 땅이라는 책의 저자 러셀 H. 콘웰은 언젠가 내게 다음의 순서대로 수많은 연설을 구성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1. 말하고자 하는 사실을 제시하라. 2. 사실로부터 논지를 발전시켜라. 3. 행동에 호소하라. 이 교육과정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은 다음의 구성이 상당한 도움과 자극이 됨을 확인했다. 1. 잘못된 것을 제시하라. 2. 잘못을 어떻게 고칠지 제시하라. 3. 협조를 구하라. 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기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2.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러저러하게 대응해야 한다. 3.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이렇게 도와야 한다. 이 교육과정의 15장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연설 구성이 들어있다. 그 부분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관심을 유도하라. 2. 신뢰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라. 3. 전하고자 하는 사실을 제시하고 그 주장의 장점을 이해시켜라. 4.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에 호소하라.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금 15장을 펴서 이 구성을 상세히 살펴보기를 바란다. 베버리지 상원의원이 연설을 준비한 방법. 상원의원 앨버트 J. 베버리지는 대중연설법이라는 아주 짧으면서도 대단히 실용적인 책을 썼다. 이 유명한 정치운동가는 이렇게 말한다. 연사는 자신의 주제에 관해 통달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모든 사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연구하고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데이터뿐만 아니라 소재 또한 모든 면에서 그래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단지 추정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아니라 확실하게 사실임을 확인해야 한다. 아무것도 당연히 받아들이지 말라. 따라서 모든 항목을 검토하고 확인하라. 이것은 힘든 조사 과정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당신은 지금 동료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충고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는가? 당신은 당신 자신을 권위자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떤 문제에 관해 사실들을 수집하고 정리한 다음에는 그 사실들에서 도출되는 해법에 관해 당신 스스로 철저히 검토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연설은 독창성과 당신 고유의 강렬함을 지니게 될 것이다. 생명력이 넘치고 강력하게 될 것이다. 그 안에 당신이 들어있게 될 것이다. 그런 뒤에 가능하면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당신의 생각을 기록하라. 이를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사실의 양면을 제시하고 그런 다음 그 사실들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떠오른 결론을 제시하라. 여기까지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 제3장 유명 연사들의 연설 준비하는 방법 절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연설은 항해라고 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끔찍한 연설은 마치 항해를 할 때 정확한 지도 없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도착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항해와도 같다 했습니다. 연설을 준비하는 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모든 연설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것은 연사만이 풀어낼 수 있는 위대한 종류의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3장 유명 연사들의 연설 준비 방법.
이번 시간에 이어 또 다음 시간까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